안녕하십니까. 트롯엄마 이현우입니다. 북한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오늘 새벽에 남북 합의 소식을 우리보다 먼저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황병서 정치국장에게 내가 전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로 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강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은근히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압박을 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우리가 이런 우위를 점한 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막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단 이후 그동안 북한이 일으킨 도발만 3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유감 표명 사과를 제대로 한 경우는 몇 차례뿐입니다. 이번 합의문에서 밝힌 유감 표명은 북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일 궁금한 거 한 가지. 예. 협상 잘 됐습니까? 우리가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미진하고 아쉬운 게 많습니까? 99점입니다. 99점이라고요? 100점 만점에 99점. 왜냐하면 예.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낼 때 예. 북한 사람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무슨 사회인가 하면 수령 무오류의 사회입니다. 아, 수령님은 오류가 없다? 수령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했다. 이런 지뢰 도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수령의 얼굴에 이미지에 커다란 흠집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명이 유감입니다. 유감인데 이제까지 한국이 아니면 미국도 북한하고 회담해서 한 번도 공동으로 보도한 발표문에서 주어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북한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서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며 쌍방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로 했다. 아니면 이런 사건이 잠수함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며 그렇지만 적들이 도발은 끊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말을 돌려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번 공동성명 제일 2항 첫 번째 보면 북측은 그렇죠. 북측은 예. 딱 밝혔거든요. 북측은 비무장지대 남측 지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다. 이거는 이제까지 없었던 역사적인 쾌거입니다. 역사적인 쾌거. 회담을 직접 안 해본 분들이 자꾸 이게 무슨 소리냐, 사과를 써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외교관을 할 때 예. 유럽의 어느 한 대표단하고 왔는데 이틀 동안 무슨 단어를 가지고 싸운 줄 아십니까? 대통령과 부인이 조선민주공화국을 방문했다. 이렇게 그 사람도 놀라 그러는데 김정일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부인을 빼라. 대통령이 방문했다. 그 두 부인이라는 두 낱말 때문에 48시간을 저희들이 밤을 샜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끔찍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최고 존엄인데 수령 무오류. 무오류, 절대 무오류다. 그리고 이번에 재발 방지 약속을 못 받아냈다 그러는데 사망에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요. 이거 북한이 발표한 보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해석권을 누가 가지느냐? 북측이 가지느냐, 남측이 가지느냐? 남측이 가져왔습니다. 예. 만약 북한이 10월 달에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 그 해석권이 한국 대통령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미사일 쏘는 거 비정상적이다 하면 11년 방송 재개. 그럼 시작을 하는 거고 예. 4차 핵실험하는 거 우리가 보고인데 판단하건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다시 실시해. 그러면 다시 실시하는 거고 그때면 황병서나 김양건 이쯤은 목이 달아나겠죠.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합의문에 사과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럼 북한 체제의 붕괴인가요? 김정은 체제의 붕괴까지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과라는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나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사과를 표시를 안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1968년 그 이후에 그 청와대 사건 때 72년도
남북 공동성명할 때 김일성이가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이건 말로 한 거고요. 예. 얼마 교묘한가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좌경 맹동 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했다. 청와대 사건이 일어나서 당시 민족보위상인 김창봉이 목이 달아난 게 아니고 1969년에 김일성이 유일적인 영도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김창봉 내각 부상, 민족보위상과 허봉학 대남 총국장이 다 수용소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갖다 맞추는데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발표문에 예. 북측이라고 딱 밝히고 유감을 표시한다 하고 한 적이 없고요. 아, 그럼 사상 처음이네요, 이게?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예. 다 전문가들한테 다 뒤져보라고요. 주체를 명확히 놓고 예. 사건을 발생한 주체를 놓고 군사분계선에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이거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남북관계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고생님 얘기는 99.9점을 줘도 된다. 네. 북한이 직접 사과라고 합의문을 명시하는 건 북체제 붕괴를 의미하고 네. 지금 주체를 명시해서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최고한 거다. 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승리한 네. 우회에 있었던 협상이다. 네, 그렇죠. 성공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시죠. 북한이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말들이 변해왔는지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조선 괴뢰군부 강패들은 주체 백사 2015년 8월 20일 오후 또다시 잊지도 않는 북포탄 발사 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 황병서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곤 동지가 8월 22일 오후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판문점에서 긴급 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세 가지 상황을 보면 한 며칠 사이입니다. 21일, 22일, 오늘. 예. 그러면은 한 3, 4일, 4, 5일 사이에 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마지막에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 방송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배경. 정말 북한이 지뢰 사건 이후에 유엔 안보 이사회 소집을 요구를 하고 예. 유엔 안보리에 문건을 배포를 했습니다. 지뢰 사건은 남조선이 자작극이다. 예.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남조선 괴뢰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2, 3일 지나서 유감을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양보를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 보면서 대통령의 뚝심 그리고 정부와 군이 신속한 심리전 방송의 대응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 국민의 의지. 저는 2030 세대가 젊은 세대들. 예. 군복 올려놓고 불러만 주십시오. 이러는 장면. 그리고 전역이 다 지났는데도 이번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전역을 안 하겠다는 이런 에너지가 바로 우리 대표단에게 힘을 실어줬고 예. 북한이 양보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하지 않는 절대로 안 된다. 물러설 수 없다. 예. 이 도발의 연쇄 사슬을 끊겠다. 이렇게 한 거는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하면요. 김정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도발과 이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끊겠다. 그리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라. 황병서가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한테 못 하거든요.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전한다. 우리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김정은한테 자, 나 안 물러설 거야.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 우리 전면전 할 거야. 이렇게 나서니까 결국은 북한이 뒤로 물러서서 뒤쪽에서는 북과 남은 조성된 정세 저기 지금 군복 입은 우리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도발 악수는 끊겠다라는 얘기가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전면전도 우리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정도 강한 메시지다 이거. 우리가 예. 뭐가 무섭습니까? 한미연합군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의지가 이번처럼 이렇게 응집된 적이 없습니다. 예. 이와 동시에 중국까지도 국경에서 탱크를 움직였습니다. 이건 압록강과 휴전선을 두고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김정은이 물러선 거죠. 예. 그렇게밖에 볼 수 물러섰다. 없습니다. 예. 과거에 지금 북한이 해방 이후에 분단 이후에 도발한 게 3,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고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유감 표명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4번의 경우가 있었네요. 예. 무장공비 침투 때는 내지시 미안한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대표단에게 말로 한 말로 한 것이다. 쓴 보도 이 글로 쓴 데다 한 거 아니고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좌경 맹동분자들이 한 거다. 합의문 공식 문건에 있는 표현도 아니고 딴 사람이 했다라는 것으로 발뺌을 했다. 예. 예, 지금 당시에 나오는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말은 김일성이 했는데 저 미안하다는 표현 자체가 공식 문건이 아니고 이우락 씨한테 예. 비공개 회담에서 한 얘기고 예. 저것도 역사적 사실과 틀린 것이 저 김창봉이라고 하는 그 민족보위상 지금 인민무력부장 한 사람을 자기가 떼버렸다 그러는데 이 사건 때문에 떼버린 게 아니고 자기를 반대해서 이미 69년에 숙청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무장공비 침투라는 저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은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 다음이 판문점 도끼마능 사건. 이때는 북한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위협을 낳고 미군이랑 확 진강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주어가 없습니다. 아, 주어가 없다. 그냥 유감스럽. 나는 그냥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런 사태가 생겨나고 내가 그냥 너네나 나나 우리 여기에 북측이 또는 북한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 예.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연평해전에도 예.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양측 쌍방이 다 욕을 먹을 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금강산 피격 사건도 그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여기 앞에 여기에 북측 또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북한이라는 주체가 주체가 주어가 없습니다. 예.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자기네라는 것을 인정한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게 저희는 뭐 대북 방송하는 거, 확성기 방송하는 거 뭐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것이 북한에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예. 우리가 심리전 하는데 심리전이 방송, 전단, 그리고 확성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전선에 걸쳐서 우리 수색대대에 맞먹는 게 북한 사단들의 민경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밤새껏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소식을 들어요. 예. 근데 그 민경대대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교방을 합니다. 교대 근무. 교대를 합니다. 북한 말로 교방이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 수만 명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남조선 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싸울 의지가 안 생기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싸운다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도자가 이런 걸 잘못한 거 맞네.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추운 거는 우리 남조선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지도자 탓이네.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말해봐 이런 노래 같은 게 나오고 예. 이러면 북한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나와 있는 20만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뚫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 보고 지나가세요. 우리 안 싸울 겁니다. 이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아니 그런데 교수님 한 명이 있습니다. 김영철이요. 정찰 총국장인가요? 김영철. 김영철이가 대남에 무슨 뭐 이런 도발,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취례 도발을 배후 조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철은 저 국제사회에다가도 이번 취례 도발은 남한 자작극이다라고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북한이 이런 사과 유감 표명을 해버리면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됩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취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그 매해 초에 예. 총참모부, 정찰총국 이런 부서에서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예. 거기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적들에게 이러한 심대한 타격을 안기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한 거는 아마 이군 단장이나 정찰총국장 정도가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일으켰는데
정말 지뢰 3발만 터뜨렸는데 기습적으로 확성기 방송이 시작을 하니까 정말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런데다 막 소리가 김정은이가 어떻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군인들이 앉아서 듣는데 희한한 소리들이 많거든요. 예. 이거 뭐야? 우리가 알던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 사람 보고 김영철을 총살하세요. 그 사람이 총살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자기를 반대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잘못돼서 다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다 그러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황병서도 목이 달아나요. 황병서도 목이 달아난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공동 합의문 내용에 보면, 보도문 사항에 보면, 뭐 표현이 이상하게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근데 북측은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과 동시에인데, 네. 북한이 일부러 저 동시에라는 표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확성기 준전시 방송이. 상태를 해제했는데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예. 이것도 웃기는 모습이니까 북한은 부디 동시에 그냥 여기 땅하고 끝내자. 죄송합니다. 방송에 이런 말이 예.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딱 끝내기로 해서 자기네가 그만큼 대북 심리전에 확성기 무섭다.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것도 뭐 기술적인 차이인지 모르고 의미 부여할 게 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북한이 우리보다 방송을 먼저 했습니다. 예. 합의가 됐다. 예.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우리보다 방송이 먼저 한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먼저 했고 새벽에도 중앙방송에 나왔고 결국은 회담장에 나온 황병서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뭐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자기가 이번에 당신들이 해주자고 하는 거를 다 들어주지 않았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 회담을 어느 쪽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남측 평화의 집에서 했죠. 평화의 집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인프라는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이에 전화선이 있는데 그럼 다 들으니까 전화는 못하고 가서 연락 격지를 하고 판문각에 가서도 또 거기서 들을 것 같으니까 온갖 비화기를 쓰고 정부 통신선을 쓰고 필요하다면 개성에까지 가서 전화하고 너무 불편한 게 많은데 예. 우리는 서울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통일부에 시시각각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죠. 회담 형식도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황병서 오라. 그렇죠. 우리 요걸 대로됐죠. 그러니까 황병서가 온 거 아닙니까? 예. 2+2라는 이런 회담 형식은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북한이 유감이란 말을 주어를 써서 쓴 것도 처음이고 예. 저렇게 높은 사람 둘이서 와서 높은 사람 둘이서 회담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뭐 김양곤 나오라. 무슨 통일부 장관 따위가 죄송합니다. 북한 말입니다. 예. 통일부 장관 따위가 우리 대남 담당 비서를 오라 가라 하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럼 하지 말라. 예.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너 나오라. 예, 알겠습니다. 너 나오라.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자. 알겠습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급했다. 그러면 황병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황병서가 이번에 보니까 거의 북한의 2인자네요. 그렇죠. 북한의 2인자. 예. 그러면 황병서는 이번에 상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이 총정치국장, 뭐 그냥 정치국 상무위원.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모든 높은 벼슬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기 높은 정치국 상무위원, 부위원장, 군사위 이게 높은 자리인가요? 다 높은 자리입니다. 예. 높은 자리는 다 가지고 있고 저 위에 그러니까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3명뿐입니다.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이거는 자기 운전기사밖에 임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입니다. 예. 그러면 명백히 북한 정권에서 2인자입니다. 상무위원 나머지 둘은 김정은과 황병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센 사람이 왔고 들어올 때 우리 측에 웃으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웃으면서 일단 들어왔다. 굽히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저 화면들을 보면서 이번 회담에 합의문이 도출될 것 같다. 그리고 회담이 길어지니까 자꾸 초조해했는데 북한이 자리를 차지 않고 박차고 나가지 않는 그건 자기네 상습적인 습관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박 대통령 말한 것처럼 그냥 뚝심 있게 몰아붙이면 저 친구들 손을 든다. 결국은 손을 들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문장의 해석권을 옛날엔 왕이 가진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내 말이 맞아. 이번에도 여기에 사망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하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정부가 너네 비정상적인 사태 했잖아. 우리 대북방송 할 거야. 그렇지만 예. 조금 더 그때는 많이 준비를 했다가 한꺼번에 20대, 30대로 방송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높은 점수 주고 싶다. 황병서가 장성택 처형을 주도했다. 그 말은 맞습니까? 그때 장성택 처형을 하던 전후로 해서 황병서가 2인자가 됐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2인자였거든요. 그렇죠. 2인자였죠. 예. 2인자였는데 2인자를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조현준 당 조직지도부 일부부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3명이 만든 일이다. 아, 그치든 간에 장성택 처형의 주역 중 한 명이네요, 황병서가. 그렇죠. 그리고 현영철 처형도 저 사람이 주도했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현영철도 황병서 결국 총정치국장이 그 예. 김정은이가 처형하고 싶었던 사람을 알아서 처형을 해줬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나이가 66세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상임위원장은 90이 넘었는데 90이 넘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래 사는 방법은 예. 그냥 우리 장군님, 우리 수령님 하면서 그냥 두 손 먹고 이렇게 하면 8, 90세까지 다 오래 하거든요. 근데 43시간 동안의 회담을 60도, 70다 돼가는 사람이 체력적으로 북한 사람들 체력이 셉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아니 저게 43시간이라 그래서 예. 43시간 동안 회담을 계속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수없는 사내와 휴식이 있고 예.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들이 휴정합시다. 그러면 김정은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예.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측 지역에서 하니까 함부로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화기라는 걸 가져와도 그 콘텍스트, 그 문안 안에서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 지금 저 장사꾼들이 물건값을 너무 올려 불러서 잘 매매가 안 됩니다. 이런 말 같은 것도 회담을 진행한 사람이면 그 뒤에 보좌성원들 뒤에 저 회담장 바로 뒤에는 양측이 서로 회담의 달인들이 있는 겁니다. 예, 달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44시간 동안 했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내와 정회를 거치면서 예.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김관진 장군도 황병서도 더 대단한 건 70대의 김양건도 정말 저거는 의지로 버텨내는 겁니다. 의지로 버텨낸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못하고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처형된다.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매달린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대북 심리전이 이렇게 큰 무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온 국민이 안 거 아닙니까? 북한군 초소를 몇 개 부수는 것보다 확성기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장관급 회담을 요청을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회담을 합시다. 얼마 스타일을 구기는 겁니까, 저게? 황병서는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을 뻔했네요.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거죠. 황병서가 이번에 대북방송 중단 못했으면 돌아가면 죽는다. 죽는다. 알겠습니다. 최룡해, 황병서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지 권력 서열이 비슷한 최룡해는 이번에 중국에 전성전에 열병식에 참석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룡해는 중국통, 황병서는 대남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김영남 국가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인데 안 가는 게 이상하다. 예. 중국을 더 과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중국도 김영남이가 호수아비라는 걸 알거든요. 중국도 안다. 네. 최룡해가 실세라는 걸 안다.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비서 중에서는 김양건과 최룡해가 제일 센 사람 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룡해의 실세가 일단은 간다는 거는 중국에 일단은 굽히고 들어갔다. 왜냐하면 21일 날 성명에 외무성 성명에서 주제 넘게 우리 보고 자제니 뭐니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건 외무성 성명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비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발끈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일 날 막 연길시에 탱크도 가고 자주포도 간 건데 최룡해를 보낸다는 거는 그래도 형님 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세를 한 명을 보낼 테니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대신에 당선의 비서인
최령해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이 뜻으로 볼 수 예.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전성전이라는 이익을 놓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 전성전을 회방 넣으려고 하느냐, 북한에 대해서 대단한 압박을 한 건 사실이라고 봐야겠네요. 중국 환추15를 보면 예. 왜 우리 명절을 제일 큰 명절 앞두고 예. 왜 우리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이렇게 화를 낸 거거든요. 아, 중국 관영,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환추15가 언론에서 왜 우리 앞에서 소란을 정말 큰 명절 70돌이라면 진갑이거든요. 예. 이 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앞에서 왜 이렇게 말 그대로 소란 떠느냐, 북한 너네들. 예. 소란을 떠느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예. 북한에서는 최령해가 가고 이것이 바로 지금 북중 관계,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북중 관계, 한중 관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한 상황에서 저자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북한은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구겼습니다. 그래서 구겼습니다. 우리 고혜원 선생님은 이번 지뢰 도발 이후를 갖다가 지뢰 도발 이 상황을 갖다가 북한의 헛발질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헛발질이라는 내용을 보면 얼제 프리덤 가디 훈련 중에 포격 도발했다. 우리가 한미 연합 병력이 있을 때 네. 전시 작전을 노출했다. 이런 그러니까 예.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비록 지휘소 훈련이긴 하지만 이런 훈련을 하는 도중에 도발한 거는 정말 바보짓이고 예. 김정일 같았으면 이거 끝난 다음에 도발을 했을 아, 겁니다. 김정일이면 일 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뭘 다 볼 수 있었는가 하면 북한이 전시 상태에 어떤 부대가 어디로 가고 어떤 부대는 어디로 가고 잠수하면 어디로 가는가를 한미 정찰 자산이 들여다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걸 얻은 거죠, 우리로서는. 예. 그리고 세 번째, 전선에 군단장, 사단장들이 있는데 왜 전선을 지휘할 지휘관들을 또 보낸, 그렇게 당중간에 군사위원회 확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지시했거든요. 전선에 전쟁을 지휘할 지휘관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지휘관이 있는데 왜 보내? 지휘관이 있는데 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는데 그 사람 부총참모장이 와서 뭘 한단 말입니까? 이것도 보면 이게 군사를 잘 모르는구나. 예. 그리고 바로 제일 스타일국인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최후 통첩이 22일 날 오후 5시인데 맞습니다. 그 몇 시간을 앞두고 손님을 들고 회담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한 시간이 20일 오후 5시인데 최후 통첩 시간도 되기 전에 예. 숙이고 들어왔다? 회담을 합시다. 예. 회담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 회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김양건 내보내겠다. 거기는 김관진 장관이 나오라. 뭔 소리냐? 예. 너네는 황병서가 나오고 우리 홍영표 장관하고 나가겠다. 오케이. 장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평화의 집 우리 측 지역이지.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북한으로서 스타일인 거죠. 스타일을 구겼다. 이번에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북한이 전쟁이 나면 본인들이 침투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뭐 특전사, 특수전 요원도 있었고, 뭐 잠수함도 있었고, 예, 그리고 공기 부양정도 있었고, 예.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준정시 상태의 매뉴얼, 저 세 가지가 실제 전쟁 시 북한이 적용할 매뉴얼이 맞습니까? 저 매뉴얼이 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정보기관에 들어왔어요. 북한 정보가 들어왔다. 예. 저 매뉴얼이. 예. 근데 매뉴얼을 이게 가짜가 아닐까? 이게 진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저 북한의 내부 기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 국정원이 저걸 입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매뉴얼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전시 상태 때 북한 최고사령부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거를 정말 전력을 다 누출한 저걸 이제 바꾸려 그러면 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북한으로서는 예. 바꾸기도 쉽지 않고 참 이번에 북한이 잃은 것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것도 오히려 2030 세대의 분노만 불러일으켰고 예. 정부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한미 연합 작전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었고 북한이 얻은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냥 확성기 방송이 잠정적 중단 한 가지만 얻은 거고 예. 우린 이외에 이산가족 상봉도 얻었고 남북 당국간 회담도 얻었고 물론 또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겠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 많죠. 예, 그럼 몇 가지 이후 전망을 좀 해보시죠. 예.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도 이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할 의지가 있는 건지요? 아니,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하였다니까 이번에 추석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 아, 한다. 예. 이것이 정례화되고 계속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추석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할 거고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십자 회담 등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될 것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혹시 이번이 전화위복이 돼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반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이라는 카드에 대한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2+2 회담을 보면서 이거는 준 정상회담이다. 아, 이 정도는 준 정상회담이다. 네. 예. 정말 정상회담 김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신임하는 안보 통일 두 분야 양쪽이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해석권을 줬는데 뭔가 예. 연평에서 또 뭔가 서해오도에서 포 쏘고 그러면 우리 확성기 방송 시작할 거야. 이 해석권을 가진 사람이 제일 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대단한 걸 얻은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회담이 타결이 됐으면 앞으로는 북한이 국지도발 안 하겠습니까? 국지도발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죠. 이게 비정상적인 사태가 뭔지를 북한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배에서 뭔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심증이 간다 그러면 확성기 방송 시작하면 또 나와서 회담을 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번에 정말 남북 관계를 제순환 궤도에 올려놓는 모멘텀은 이번에 확고히 마련이 됐다. 알겠습니다. 확성기의 위력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축성이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도발하면은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꼴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움직여가 언제까지 적이 불도할 네, 무박 잠을 자지 않고 4일간의 피를 말린 남북 협상에서 마침내 타결을 이끌어낸 인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의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송영선 전 국회의원,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전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인 안혜경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에 오신 두 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예.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예. 사실 지금까지 남북 대화 가운데서 가장 잘 된 것이다. 될 것이다. 안혜경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뭐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정확히 잘못했다고는 하진 않지만 유감스럽다는 표현까지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말마저라도 예.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예. 그 이유는요. 예. 그 북한군 최고 책임자 중에 하나인 그 정찰청국장의 김영철이 예. 바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머리학국이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자작극이니, 비판을 예. 했는데 다음 날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지만 예. 북한이 왜 유감 표명을 합니까? 그 누가 보건돼도 그렇죠. 그 사건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 북한 최고 수뇌부의 어떤 한 사람을 아주 이제 좀 이상하게 만들었고 또 북한군 전체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준전실에 나간다고 막 이게 몰아놓고 갑자기 꼬리를 내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과정에서 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시쳇말로 좀 떴습니다. 잘했다, 협상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못 하시는 편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사실은 우리, 안혜경 씨가 처음이라 했는데 처음은 아니고. 예. 68년, 76년, 96년, 2002년 네 번이나. 아까 이제 고전의 상황을 들어보면 그 당시로는 다. 주어가 생략됐었다 또는 공식 지금도 합의 예. 북한이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유감스럽다, 사과란 용어를 안 쓰고 유감스럽다 패턴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앞에 이제 북측이라는 표현이 북측 안 쓰고 주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주어를. 북측이라고 있는데 북측에 있지만 남쪽에서 발생한 예. 폭탄이지 않습니까? 누가 발생시켰어요? 없잖아요, 주어가. 북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이것만이죠. 근데 예. 어쨌든 뭐 김관진 실장님의 지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쪽의 욕심으로는 안타까움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렬로 안 가고 예. 물론 양쪽이 다 결론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린 것도 있어요. 예. 둘 다가 끝장을 보자라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결로 갔다는 점에서는 크게 의의를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밀었어야 된다. 좀 더 밀었어야 아쉬운 됐다. 아쉬움이 예. 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김관진 안지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전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이다. 이 정도 압박을 했으면 나름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 거 맞고요. 예. 김관진 실장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쟁 막았고요. 예. 그리고 긴장을 완화했다는 이 성과만큼은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 예. 어쨌든 타결이 됐고 예. 그리고 결렬되지 않았다는 건 이건 평가해 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여러 가지 숙제들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구체적인 재발 방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북한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숙제가 있겠죠. 예. 어떤 면에서는 뭐 김관진 장관 군 출신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 참 괜찮은 것 같다. 군 출신이 괜찮은 것 같다. 김관진 장관 뭐 야전통, 작전통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시찰하던 모습 한번 보시죠. 이게 아니구나. 김일성 대장!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 예! 내가 뭔 겁나냐? 아닙니다. 내가 겁나나 하는데 사병 입장에서 겁나죠. 무섭죠. 군대 안 갔다 오시면 아실 텐데 이분이 전북 전주 출신이시고 육사 나오셨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 장관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그 부분은 어떤 정도 뭐 나름대로 실력이라든가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또 합참모이죠. 그러니까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사실은 장관을 국방부 장관이 군 통수권자가 바뀌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대로 연계된 거는 거의 없죠. 아주 예. 네. 뭐 결국은 이 부분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하고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입니까? 작전 시행 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먼저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 저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연평해전 때도 많이 저런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 말은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나왔는데 예. 우리가 사실 그 DJ 정부 때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서해 교전을 몇 차례나 겪지 않습니까? 예. 겪으면서 우리 이 수병들이 정말 목숨을 잃게 되고 피해를 입고 뭐 이래 된 것이 참수리호에 정말 참패를 당하고 이런 게 사실은 견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타격을 해야 되는데 밀어내기 작전으로 확전을 두려워하는 밀어내기 작전을 하고 항상 또 전번에 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도 그 수병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 9시 반에 사건이 터졌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0분 있으면 해군 작전본부장이 전화가 야 내한테 보고해. 조금 있으면 2군 사령관이 전화 와가지고 내한테 보고해. 조금 있으면 합참의장이 전화가 내한테 보고해. 좀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 전화 와가 내한테 보고해. 도대체 이 지휘체계 보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거로 시간을 4시간, 5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의 한국처럼 우리가 북한처럼 우리는 단일 지휘 체계가 아닙니다. 북한은 김정은이가 단일 지휘 체계의 총지휘권을 갖고 있고 군도 3군이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요. 육군의 하나로 돼 있으니까 바로 김정은이 얘기하면 작전본부장, 뭐 참모총장 이래가 바로 참모부장으로 바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또 작전하는 사령관이 따로 있고 또 각각 합참 각 육군, 해군, 공군 의장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러지 말고
선조치? 밑에 있는 예. 선조치해라. 그 요번에 그건 굉장히 성공한 게 사실은 29벌 쏠 때에 바로 거기 있는 단장이 바로 지역 사령관이 지시해가 바로 쏟지 않습니까? 합참의장하고 얘기 안 하고. 그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선조치 후보입니까? 아니면 선조치할 때 바로 최고 수뇌부까지 연결이 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 북한군의 가장 큰 난맥이 뭐냐면 그 김정일 시대 때 인민군 총정치부가 총참모부 간의 어떤 알력 관계거든요. 알력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총참모부라는 것은 이제 그 군 지휘권을 가진 이제 행정계통인데 그 총정치부를 키우는 것은 이 김씨 일가가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항상 유사시 때 정치군이 득세하게 되면 이 행정군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황병서보다는 이제 그 리영길 총참모장이 나오는 게 맞지요. 군사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군대를 전혀 모르는 황병서가 나왔다는 것은 황병서는 군대를 전혀 모릅니까? 예, 군사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황병서가 그러니까 아마 나온 게. 우리 그 김관진 장관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은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김관진은 군 출신의 장관의 합참의장에 다한 사람이고 그렇죠. 황병서는 군대에서 무슨 그러니까 없군요. 저 사람은 이제 당 조직부에서 예. 군사 담당 간부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임명하고 누굴 배치하고 그러니까 사무직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 인맥은 알 수 있지만 군 지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 조명록 같은 사람들은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총정국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 군인이라고 해도 군대를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 최룡해 이 최룡이라는 사람도 군대 하루도 안 가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최룡이도 군대를 안 갔다 왔군요. 예. 그 최룡이가 했지요. 또 이제 황병수가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영호 총참모장이나 북한의 그 소위 행정계통의 군인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쥐락펴락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북한 군부의 어떤 이 전력 사기가 역대 최저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뭐 정치군인들이 독세하고 있고 지 맘대로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지금 그 현영철 그 인민부장부장 이 사람도 가차없이 초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관진 실장의 경우는 사실 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군사 전략기획처, 기획관리, 그다음에 야전, 작전본부 다 두루 고쳤습니다. 예, 김관진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한번 컴퓨터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 맞습니까? 별명이 레이저 김.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도 레이저를 쏜다는데 김관진 실장도 레이저를 쏘는 것 같습니다. 별명은 레이저 김이고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국방부 장관인 것은. 그러나 사실인 건 있습니다. 집무실 벽에 김정은, 황병서 사진을 넣고 두고 보자. 가장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북한에서 실명으로 가장 욕을 많이 한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에요. 예, 북한에서 실명으로 많이 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북한에 위압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예, 위협을 주기 싫어한다. 예, 장관적 인기가 좀 골프도 끊었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만 열심히 하시는 우리 대통령님하고도 참 골프를 끊으신 줄 몰라도 제가 국방위를 8년 있을 동안에 이 국회의원들하고 이 행정부처 국방부하고 이렇게 뭐 친화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이러면 골프 모임이 불가피합니다. 예, 장관님하고 한번 쳐보셨어요? 단 한 번도 못 쳤어요. 와서 밥만 사고 가십니다. 아니면 밥값만 내고 아니면 끝에 오셔가 밥만 먹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건 국방위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도 자기는 장관에 대해서 골프를 딱 끊고 그래도 밥값을 내고 가셨죠. 밥값은 오셨으니까 내셨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번에 평화의 집 와서 굉장히 매달렸다. 내가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못 시키고 가면 정말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느낌을 상대편에게 줬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김정은으로부터 받아온 의무는 확성기 방송 무조건 중단시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 과거 도발하고 약간 분리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도발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최고 지도자 존엄을 올리고 뭐 군대 사기를 높인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도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군인이 다니는 길목에 멀리 기어들어와가지고 목함지대에 설치하고 이거는 뭐 동네 진짜 양아치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걸 해놓고 지금 김정은이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뭐 확성기가 달렸지요.
남남 갈등은 안 됐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실패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군부의 모든 실책은 니영기리한 데 있지만 예. 최근에 군부의 난맥상을 보게 되면 정치국장이 그 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아, 황병선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잘못된 모든 이런 실태를 바로잡는 게 아마 그 황병선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확성기를 내리고 그 다음 단계 지금 예. 북한 내부가 워낙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번 아마 회담이 아마 목을 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황병서가 정말 뭐 김관진 실장의 바지 가래를 붙들고 늘어졌는지 안 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절박한 건 사실인 게 황병서가 절박한 게 아니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한 이 엄청난 발광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짜여진 가짜 전쟁 시나리오거든요. 예. 왜 가짜 전쟁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지나간 얘기지만 약간 복귀를 하면 예. 76.2mm 평사포를 DMZ 안에까지 끌고 오면서 쏘겠다. 이건 완전히 뻥이에요. 시쳇말로. 왜? 북한은 서프라이즈 어택을 합니다. 예. 기습전을 하지 자기 무기를 내놓을 리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다른 프로를 보니까 달리 해석하던데 저는 두 번째 이유로는 야전 2군단, 1군단, 4군단, 2군단에 실질적인 야전 사령관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양 정치국의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겠어요? 뻘짓하지 마라. 전쟁 쓸데없이 확전시키지 말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쟁할 의사가 없었다. 세 번째, 전쟁하겠다는 사람이 김영철 정찰총국장, 주유엔 북한 대사, 주중 북한 대사들이 전부 다 이거 우리가 한 짓 아니에요. 북한 남한 자작극인데 이렇게 말하는 뜻이 제발 전쟁이 더 안 가도록 말려주십시오 하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목표는 뭐냐? 예.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오이사 조치 해제 같은 경제협력 같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거로 뒤에서 쇼를 한 거예요, 전부. 예. 완전 쇼를 했기 때문에 황병수로 보면은 이게 김정은의 정확한 처음부터 목표가 뭐냐면 남쪽에 가서 확성기 끄고 더 나아가는 금강산, 오이사 이것까지 풀 수 있는 길 열어라 하는 게 목표니까 황병수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예,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준전시태세 얘기하면서 무슨 뭐 실탄 지급 특수부대 무슨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합의가 되면 특수부대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 적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 군 장병들은 전역까지 미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저는 저 때도 준전시를 했었어요. 아, 93년도 네. 이모 그때 송환할 때 예. 그때 아이야 완전 대담하게 했었는데 그때는 한 며칠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준전시태세? 네네. 예. 근데 저는 이러다 죽어서 집에 못 가겠구나. 그런데 그게 딱 해제되고 나니까 살았네 이제는. 예. 제 소망이 그랬어요. 그때는- 특수부대에 있던 것도 저 근무하면서 그랬어요. 밤에 비상소집을 해서 준전시 해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다 철관 모드로 쓰고 다 비상사태 들어갔는데 그때 4일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정말 쫄았어요. 저는 야, 진짜 집에 못 가겠구나.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그때 그럼 총 물고 이거 뭐 전쟁을 곧 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군대고 사회고 다 전투태세 들어가지고 비상식량을 만들고 정말 그때는 온 나라가 전쟁 직전까지 들어갔어요. 왜? 비상식량을 만드느라고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배급을 보름치씩 주는데 그 배급을 통 털어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라고 지시했거든요. 미숫가루, 그 예. 미숫가루를 만드느라고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들끓었으니까요. 그 정도만큼 전쟁이 막 급박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진짜 우린 전쟁이 터진 줄 알았어요. 예. 전쟁이 급박한 것처럼 하는 시나리오는 우리보다 국내, 북한 내부용이 더 큽니다. 왜? 김정은이 자기가 정권을 잡자마자 향후 3년 후, 다시 말하면 2015년에 나는 반드시 통일 성전을 열겠다 했거든요. 통일 성전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전쟁 안 하면 어떡합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가 요번에 우리를 속인 것보다도 북한 주민을 속인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잠수함을 막 50대 어디 진짜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공기부양장 20척 그다음에 화력을 2배 이것도 우리한테 대한 위압감도 있지만 예. 내부용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크게 전쟁한다 했다가 갑자기 칼 끄집어내가 썩은 무라도 잘라야죠. 할 수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위험한 것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게 옛날 우화에도 나오지만 늑대야 해가지고 뭐 늑대가 아니네요. 몇 번 하면 양측이 늑대야 얘기 김정은이 지금까지 8번 했습니다. 준전시 8번. 그러면 지금 이쯤 되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전시라고 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90년 초까지만 해도 예. 저런 걸 좀 믿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뭐 하는가 보다. 근데 예.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 또 이제 김정은이 또 쇼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아, 이게 남측에다 뭔가 하겠다는 것보다 이게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이 늘 이제 내부가 불안정해지면 또 남측에 도발 걸어가지고 이제 그걸 막 긴장을 조성시켰는데 이게 약발이 안 먹힙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정은이가 쉽게 꼬리 내는 것 중에 하나도 이미 국내용으로 쓸 수 없게끔 돼버렸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 이제 양측의 목동이 거의 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예. 얼굴 표정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는데. 북한 내부용으로 저런 식을 활용을 예. 했던 그 뭐 정도는 북한 내부에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북한이 훨씬 속이 탔다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의뢰의 입장에 섰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시간에 있어서 뭐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좀 표현을 자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갑의 입장이 있었다는 게 분명한 거고요. 우리가 좀 더 갑의 행세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시간을 오늘이 아니고 오늘 바로 선군절 아닙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전리품이 필요한 날이고요. 북한 내부의 선전용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근데 오늘이 아니고 하루 이틀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우리가 조금 더 얻어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체제 균열 분위기라든가 많은 차원에서 확인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었겠는가? 물론 이것도 50의 성과입니다만은 100의 성과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김관진 실장이 직접 해명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끌었으면 우리가 갑인데 왜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양보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김관진 실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 즉 재발 방지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 함축성이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대표님 말씀에 대한 김관진 실장의 답변이라고 보면 더 밀어붙이지 못해서 많이 못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얻어낼 것 다 얻어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재발 방지다. 재발 방지는 뭐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말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판단해서 너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충분히 얻어냈다라는 게 지금 김관진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예. 사실은 이 우리 김 대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정부가 한 거에 대해서 뭐 못마땅하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차원에서 성군절이라는 게 뭡니까? 6.25 사변 났을 때에 한국전쟁 났을 때 이 105 탱크 부대가 최초로 한국을 침범한 것을 이를 기념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는 절대 압승적인 승리를 선취한 거에 대한 기념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우리가 선물을 준 거예요. 덥석 합의를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뭐 재발 방지 연계를 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로 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비정상적인 사태란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비정상적인 사태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서해오도에 북쪽이 꺼놓은 NLL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NLL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영해인데 북쪽은 자기 영해라 하고 포사계 훈련하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연평도나 뭐 백청도, 소청도에 탄환 날라왔다. 한 발씩 날라오지 않습니까? 날라왔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왜 영해 왜 날리느냐? 이건 비정상적인 행동 아니냐? 사태 아니냐? 이러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영해 내에서 지금 훈련하는 거다. 이러면 또 문제거리를 일으킬 소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라고 하긴 하지만
다소는 안타깝다. 이 합의문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예. 재발 방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대체 표현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올 때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계속할 수 있다. 이제 이 표현은 어떠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실장?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누가 주체, 도발의 주체인지에 대한 표현이 없고 사과나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은 북한이 또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하면 또 다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런 이번 합의가 뭐 땅점짜리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전쟁을 막았고 위기를 줄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매우 미흡한 면이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북한한테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회담 하는 과정에서 F-15K, F-16 전투기 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전력 B-52 폭격기도 괌에 배치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우리는 강대강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력한 군사력 또는 무기, 한미의 무기를 쓴다는 것이 북한의 압박이 됐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됐습니다. 아, 예. 저런 내용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꼬리 내리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 전투기 8대가 발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북한이 좀 기가 질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북한의 공군 무력이 정말 무력화되어 있다는 게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김정일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줄 때 그 중국에 3번을 갔습니다. 김정일이. 왜 갔냐면 중국이 개발한 젠10 전투기를 구입하려고 갔는데 중국이 그거 안 줬습니다. 또 러시아로 갔는데 러시아에서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공군력이라는 것은 이제 뱀의 모래를 딱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적의 지휘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전투기거든요. 예, 저 엄청난 폭탄을 던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전투기가 발진한 것이 바로 김정은의 어떤 압박을 가장 심하게 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선생님 어떻습니까? 특수부대에 근무하실 때 북한보다 남한의 군사력이 월등하다 이런 거 알고 계셨습니까? 공군력이 압도적이다 이런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단지 우리 북한에서는 그만큼 또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래. 우리는 무기에서는 현대전에서는 밀릴 모르지만은 우리 군인들이 전투력과 사기에서는 또 뒤지지 않는다고. 예, 그 전투 정신에서는 우리가 남한군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또 북한 군인들도 자기들 자체가 그걸 믿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혜경 선생님도 북한 특수부대 근무하실 때 네네. 나의 전투력, 나의 전투 의지는 저 남조선 반동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믿으셨어요? 전투력이 뛰어나기보다도 우리는 일단 육탄 정신이라는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정신, 예. 내가 살아 돌아올지라도 나는 내 임무를 반드시 수행한다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현대전인데 우리는 완전 재래식 무기 가지고 내가 들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총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했고 또 북한 또 군인들 속에서 또 그래요. 뭐 총폭탄이 되자라는 그런 구호가 있듯이 폭탄. 네.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총폭탄인 거예요. 전쟁 때 내가 그래서 저희 부대 자체가 또 핵배당 부대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일단 전쟁이 터지면 뭐 살아올 생각을 전혀 할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그러면 그렇게 안혜경 선생님께서도 특수부대에 계실 때 전쟁 나면 나는 무조건 죽는다. 몸으로 그렇죠. 적에게 뛰어든다. 폭탄도 안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또 그리고 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정신 사상적에서는 자기네가 우세한다고. 우세한다. 근데 그렇게 사상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강화도에서 보내는 대북 방송을 들으면 그 마음이 흔들릴지 이게 대북 방송에서 노래도 부른대요. 만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만남. 노사연의 만남 아십니까? 노사연의 만남도 부르고 뭐 이등병의 편지도. 이등병의 부르고. 편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90년대 들어서면서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군인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 주일에 10시간이라는 정치 사상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배고픔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뇌되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무너뜨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방송이 그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타격을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전쟁 났다 이렇게 온 국민 국가를 협박을 해서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김정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히 군과 민간인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어떤 그 작전을 하거나 뭔가 이제 일을 할 때에는 그게 명분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명분도 없고 작전 과정도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김정일 때 비해서 그 핵심 참모 라인들이 거의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 그 누가 지금 김정은에게 조언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 제가 제멋대로 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갔는데. 잠깐만, 지금 조선중앙TV에 예. 황병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황병서가 조선중앙TV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 측을 좌우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 관계 개선이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남측 당국이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리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 관계 발전에 저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 화해 좋은 거는 다 북한 인민들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군과 인민의 원칙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이었다. 북한은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그렇게 늘 노력해왔다는 전제를 하고 이번에 남조선이 근거 없는 사건을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했다. 네, 사건 일방적 판단, 일방적 해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결국 북한의 속내가 하루와 만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이 남북 공동합의문에 북한의 명시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건데 사실은 이 합의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북한의 속내가 무엇이냐. 그래도 백보 양보해서 북한은 뭔가 반성하는 기미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해석을 했던 건데 또 황병서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한국이 근거 없는 사건을 일으켜서 일방적으로 해석했다는. 그 내용인데 한번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타양궁전은 알겠습니다. 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황병서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쨌든 황병서가 저렇게 나와 설명한다는 것은 황병서가 우리 수정당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냐면 국내용과 국외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회담할 때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했다가 지금 북한에 갔는데 지금 당장 그 김영철이 나와가지고 모략국이니 뭐니 막 얘기했는데 그걸 유감 표시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황병서 입장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게 그 황병서와 김정은의 진짜 본심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는 이제 자기네 말을 믿게 하고 또 우리한테 또 다른 말을 하는 이런 이제 이중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게. 아무리 이중 전략을 쓴다 손치더라도 우리 김 대표가 지적한 거와 저 똑같은 생각인데 근거 없는 사건들을 만들어 가는 얘기가 바로 이번에 남쪽에서 발생한 지뢰 사건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진짜 몸을 상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 하면은 우리가 북쪽이 했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했는 건데 사실 저가 그런 문제를 일으켜 놓고 저 스스로가 그런 걸 드러내니까 얼마나 유감스러우냐 이 얘기거든. 결국 우리한테 사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희는 평상시에 북한 조선중앙TV를 보면 남조선 특대 모략극 늘 패당 이런 얘기를 듣다가 지금 황병서가 남한에 가서 남조선에 가서 43시간 동안 43시간 동안 협상을 하고 와서 한 말치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교적 온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뭔가 좀 숙인 느낌도 들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목함지뢰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 군인 다리가 잘라졌습니다.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는 21년은 아예 대놓고 포탄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는 이 도발을 하고 우리가 보상해주는 악순환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은 물론 한국 국민의 의지 아닙니까? 자 그럼 이 황병서의 발언이 북한의 도발 의지가 끊어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느냐?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걸 또다시 확인시킨 거고요. 대외적으로 하는 발언과 대내적으로 하는 발언이 저렇게 차이가 나고 설령 발언의 수위가 조금 낮아졌다 치더라도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약속, 이 합의 정신 어기고 얼마든지 또 도발할 수 있다. 이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내용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조선은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듣냐면 남한은 진짜 확성기 방송 다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들리는데 어쨌든 북한에 오래 살다 오셨으니까 조선중앙TV에 지금 황병서의 저 인터뷰가 온건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이 말 저 말 다르게 하는 언제든지 또 도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면 굉장히 온건하게 한 거예요. 온건하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북한 중앙 TV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이 뭔가 이제 그 대한민국에 잘 보이려고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예. 이제 제가 북한에 살 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다 남한이라고 그랬지. 예. 근데 대한민국 국호를 써줌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굴복하려는 자세를 약간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김정은이 지금 전쟁하겠다고 온 나라를 들쑤시워가지고 막 일어났는데 총 한 발 안 쐈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한병수가 나와가지고 회담했다? 도대체 이게 김정은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전쟁 나는 줄 알았는데 황병서가 그러니까 회담하고 왔다. 예. 한판 때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예. 아 이제 북한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젠 더 이상 북한 정권이 전쟁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얻은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예. 김정은의 능력을 다 보여준 거죠 이제. 예. 예. 그래서 잠깐만 예.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인텔리 계층이라든가 일부 계층에 저는 한정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예. 남측이 일방적인 사건, 일방적인 판단, 일방적인 행동을 했다. 이 발언을 그러니까 남한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북한 주민들 일단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그러겠죠. 예.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뭐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69억 5천만 달러 정도로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칙 있는 북한 도발 저지죠.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합의문 나와 있는 6항 민간교류 활성화, 북한이 앞으로 받아들일 많은 달러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러한 조건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원칙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억 예. 뭐 몇천만 달러 그런 금액보다는 확성기 방송이 훨씬 저비용 고효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요. 저 북한 정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 믿지 않는다. 다 이제 한국 방송이나 남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지 저 말을 믿는 사람은 북한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 말을 듣고 아마 또 헛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가 좋은 결과, 이상가족 상봉 등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큰 드라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